여보, 내가 죽으면 내 장기랑 재산 다 은주 주라고 유언장 썼어. 당신 치매라며 기억도 못할 텐데 도장 찍는 건 어렵지 않았잖아. 남편의 비웃음 섞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로 꽂히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바보로 안 당신들의 그 오만이 어떻게 당신들의 목을 조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평생을 바친 가족이 괴물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한 60대 여성이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반전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환갑을 훌쩍 넘긴 영자의 손은 텃밭일과 집안일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번 돈은 모두 남편 명석의 사업 자금과 아들 민수의 유학비로 들어갔죠. 영자는 이제 남은 퇴직연금으로 남편과 조용히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명석이 최근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영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늙은이 냄새 난다며 밀쳐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낯선 여자의 속옷과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사망보험 증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거실에서 명석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들려왔네요. 걱정 마, 은주야. 그 할망구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가 확실해. 병원 기록만 조작하면 재산 다 우리 거야. 아들놈도 이미 내 편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여보, 혹시라도 눈치채면 어떡해? 그 노인네 보통 독한 게 아니잖아. 독해봤자 늙은이지. 곧 요양원에 쳐넣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영자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손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30년을 넘게 믿어온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 민수마저 이 끔찍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영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엔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의 바람대로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밥을 먹다가 흘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아들의 얼굴조차 못 알아보는 척 연기를 시작했네요. 명석과 그의 내연녀 은주는 그런 영자를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명석의 내연녀 은주는 사실 영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은주는 뻔뻔하게도 영자의 집을 드나들며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은주는 영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선생님, 아니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이 모은 돈으로 나랑 명석 씨랑 하와이 가서 살 거야. 당신은 냄새나는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 영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매달 영자의 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며 도박 빚을 갚고 있었죠. 민수는 영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인감도장 어디 뒀어? 이거 없으면 우리 집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도장이 뭐야? 민수야, 배고프다. 밥 줘. 아우, 진짜. 이 노인네가 도움이 안 되네. 야, 김은주. 그냥 서류 위조해. 어차피 정신 나갔는데 누가 알겠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폭언에 영자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석과 은주는 아예 거실에서 대놓고 입을 맞추며 영자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영자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명석이 은주와 공모하여 자신의 약에 수면제를 섞는 장면, 아들 민수가 인감을 위조하는 장면까지 모두 차곡차곡 기록되었죠. 영자는 매일 밤 화장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며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해야 할 악마들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영자의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한 명석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영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척하다가 명석의 팔을 붙잡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를 버릴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명석은 차갑게 영자의 손을 뿌리치며 뱉었습니다. 팥불이 됐잖아. 이제 쓸모없으니까 꺼져.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탐욕에 눈먼 명석은 그것을 보지 못했네요. 영자가 요양원으로 끌려가던 날 명석과 은주는 아파트 명의가 은주에게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저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 올리자. 민수 그놈한테는 푼돈 좀 쥐어주고 떼어버려. 자기야, 근데 저 노인네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고사로 처리하면 배로 나온다며? 걱정 마. 요양원 원장이 내 친구야.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면 끝이야. 한 달만 기다려. 요양원에 갇힌 영자는 선우라는 젊은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선우는 과거 영자가 급식비를 대신 내주며 키웠던 또 다른 제자였죠. 영자는 선우에게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석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반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명석이 운영하던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명석이 아닌 영자의 친정 오빠였고 영자는 오빠의 유산을 대리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명석이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재산의 법적 뿌리는 애초에 명석에게 없었습니다. 영자는 선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명석이가 벌인 모든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그가 은주에게 넘긴 재산을 횡령으로 고소해. 명석과 은주가 화려한 은퇴 파티를 준비하던 날 영자는 요양원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석이 가장 아끼는 아들 민수를 먼저 공략했습니다. 민수는 사채 빚에 쫓겨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죠. 영자는 민수에게 접근해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너를 버리고 은주와 해외로 도망가려 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민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시킨 거야. 나 좀 살려줘. 영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명석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금고 번호를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내 빚은 내가 다 갚아주마. 대신 내 손으로 아버지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그 영감탱이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리려 했다니 절대 용서 못해요. 결국 민수는 명석의 서재를 뒤져 비자금 장부와 이중계약서를 훔쳐 영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뜯어먹는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영자는 씁쓸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명석은 은주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혐의는 거액의 횡령과 살인 공모. 영자는 공항 로비에서 수갑을 찬 명석과 마주했습니다. 명석은 경악하며 소리쳤죠. 당신 치매 아니었어? 어떻게 내가 여기 있어? 영자는 우아하게 다가가 명석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치매는 당신이 걸린 것 같네. 내 돈으로 첩질하면서 내 목숨까지 탐낸 그 머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 영자의 일갈에 명석은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야 했던 영자의 심정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과 제자의 탐욕을 응징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고 가해자들의 처절한 몰락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명석과 은주 그리고 배신자 아들 민수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후반부에서 펼쳐질 더 소름 돋는 반전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명석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영자는 은주를 찾아갔습니다. 은주는 이미 명석의 재산을 챙겨 달아나려 했지만 영자가 미리 걸어둔 가압류 때문에 한 푼도 출금하지 못한 상태였죠. 영자는 은주에게 명석의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선처해주겠다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은주는 살아남기 위해 명석이 주도한 보험 사기 계획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은주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명석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들과 불법 낙태 기록들을 은주의 부모와 현재 약혼자에게 전부 뿌려버렸죠. 은주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죽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저 정말 끝이에요. 은주야, 넌 이미 죽었어. 내 손에 죽을지, 내 욕심에 죽을지 선택하라고 했지? 넌 욕심을 택했더구나.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명석 씨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그 말 법정에서 명석이 얼굴 보고 직접 해. 너희 둘이 서로 핥히며 죽어가는 게 내 마지막 수업이다. 영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길거리에서 오열했지만 지나가는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 민수는 영자가 빚을 갚아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영자가 준 돈은 사채 원금의 이자에도 못 미치는 푼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욱 거세게 민수를 압박했고 민수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폐가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겪는 고통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괴물로 키운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네요. 영자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명석이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죠. 명석은 감옥 안에서도 재판을 뒤집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라고 다그쳤지만 민수는 이미 연락 두절 상태였죠. 영자는 명석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영자의 모습에 명석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담담하게 명석이 숨겨둔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명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놔. 그건 내 마지막 목숨줄이야. 영자는 그 종이를 명석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명석 씨,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더러운 돈 전부 기부했어. 당신이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치매 노인들을 위한 재단의 말이야. 뭐, 이 미친년이 내가 뭔데 내 돈을 마음대로 해. 내 돈? 아니, 내 돈이지. 당신 사업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종잣돈부터 내가 30년 넘게 부은 연금까지 전부 내 거야. 당신은 그냥 내 돈을 축내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지. 명석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발악했지만 영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명석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명석이 영자에게 갚아야 할 빚만 수십억에 달하는 서류였죠. 명석이 서명하지 않으면 민수의 도박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하자 명석은 눈물을 흘리며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자는 면회실을 나오며 명석의 절규를 뒤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명의로 된 집과 재산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고
명석은 평생 감옥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늙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으로 변한 영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네요. 최종 재판날,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명석과 은주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명석은 은주가 자신을 유혹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고, 은주는 명석이 영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우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반전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망 다니던 아들 민수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나 증인석에 앉은 것이죠. 민수는 명석이 아닌 영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건 엄마가 꾸민 일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는 치매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괴물이에요.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도와줘? 푼돈 몇 푼 주고 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긴 게 도와준 거야? 난 엄마 아들이라고.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민수의 돌발 행동에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명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선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선우는 민수가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영자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수가 영자를 요양원에 보낸 뒤 사고사를 위장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부모를 죽이려 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거란다. 민수는 결국 현장에서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영자는 고즈넉한 시골 저택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명석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고 은주 역시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아들 민수는 치료 감호소에 수감되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죗값을 치르고 있죠. 영자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배신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죠. 영자는 그곳에서 다시 선생님이라 불리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마당에 핀 국화가 꼭 선생님 닮았어요. 그래요? 국화는 서리를 맞아야 더 단단해진다더니 내 인생도 그랬나 봅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고 행복만 하세요. 선생님은 충분히 싸우셨잖아요. 잊는 게 아니라 품고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독이 되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나를 지탱하는 약이 되었으니까요. 영자는 마당을 거닐며 자식처럼 아끼는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가끔 명석과 민수의 꿈을 꾸기도 하지만 더 이상 심장이 떨리거나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자신이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찬란한 새벽빛이 영자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을 딛고 스스로 구원자가 된 영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끝내 정의를 구현한 그녀의 모습에서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과 남편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 했던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쓸쓸함이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고 평생을 바친 헌신이 이용당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영자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자처럼 우리도 자신을 해치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영자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자의 용기 있는 행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가해자들의 몰락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